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허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의 활동이 물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란 본질적으로 상상의 세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 한다면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한 후에 그것과 상응하는 외부의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만약 외적인 세상 안에서도 내부와 상응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면 허상에 그치는 상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 속의 드라마에서 펼쳐진 오늘의 일은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내부의 상태가 물질적인 결과의 원인이 된다는 원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자로서의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만을 상상하려 할 것입니다. 연극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마음 안에서 재현함으로써 원하는 물질적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변에 보이는 단단한 사물들을 실체라고 믿고 실체는 삶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 세상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현재 겪는 일은 이전에 발생한 어떤 물질적인 사건들이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라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기인할 뿐입니다.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진정한 활동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우리 마음속의 구조가 현실을 창조하고 현실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만든다는 저의 주장을 월터 로드의 기억해야 할 밤에 나오는 서문이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1898년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건 로버트스는 어떤 대서양 전기선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이 배를 당시의 선박들 중에서 가장 커다란 배로 묘사했습니다. 소설에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던 승객들이 4월의 차가운 밤에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들의 무상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맨스필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 소설을 무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버트슨의 소설이 쓰인 지 14년 후에 영국 선박 회사인 화이트 스타 라인은 로버트슨의 소설에 등장하는 배와 아주 흡사한 증기선을 만들었습니다. 소설 속의 배는 7만 톤의 배기량을 가졌으며 화이트 스타 라인이 제작한 실제 배는 6만 6천 톤의 배기량을 가졌습니다. 또 소설 속의 배는 길이가 800피트인데 실제 배는 882.5피트입니다. 둘 모두 3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고 턱없이 부족한 약간의 구명보트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가라앉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구명보트가 모자란 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1912년 4월 19일 이 배는 사우스애프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값으로 따질 수도 없을 만큼 귀중한 오마르 카이암의 루비아트를 비롯해 돈으로 환산해서 자산이 2억 5천만 달러 달하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디찬 4월의 어느 날 밤 배는 빙산에 부딪혀 물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로버트슨은 소설 속의 그 배를 타이탄이라고 불렀고 실제 화이트 스타 라인이 만든 그 배는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모건이 알았다면 무상함이라는 소설을 쓰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비극적인 재앙의 순간에
인생은 깨어나야 할 악몽이라는 확신이 뚜렷해진다. 깨닫지 못한 인류의 상상 속의 활동은 현실의 악몽을 만들어냅니다. 상상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현실은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의 관계를 깨닫기 힘들 것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단지 외형일 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다른 시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로버트슨이 한 상상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장면과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치 과학자가 조정실에 들어가 시공간을 통해 유도 미사일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의 모습을 전달하지 않고 그 모습을 만들어낸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전달합니다. 캐서린 맨스필드가 죽기 얼마 전에 자신의 친구 오레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물을 대하는 다양한 마음 태도가 있는 것만큼 사물을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들은 마음의 태도와 함께 변해가지.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면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도 변하게 될 거야. 내가 삶에 대한 창조적 태도라고 부르는 것은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해. 브레이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을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예언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요나는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예언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니네바에 대한 예언했던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한 이들은 모두 예언자이다. 그는 그의 의견을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나 모두 똑같이 표명한다. 그래서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결과 또한 계속 똑같아질 거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언자는 방자하게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원인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주어지게 될 결과를 보는 자이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상상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상행위, 즉 그대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대의 머리에 떠오른 그대의 꿈과 그대의 환영들에서 볼 수 있는 활동, 미래는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예언자이여라 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다음에 나오는 자신의 꿈이 실현된 정상에서 더 높은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댄서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이야기 속의 댄서가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미래도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상상력이 껍데기를 입은 것에 불과한 것에 실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상력의 바깥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지탱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은 실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성을 지금보다 더 밝게 만들 수 있고 모든 육신들보다 더 오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형체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한 댄서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9살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저는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죠. 이런 상태로 거의 5년 정도 계속 지냈습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여 그 이론이 거짓임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어요. 세상 밖으로라는 책을 사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심에 찬 마음은 한편으로 제쳐두고 평소에 원하던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서 휴레이 댄스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맹점 계약을 따내서 저만의 댄스 학원을 내는 것이 바로 저의 목표였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따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를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밤마다 상상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제 댄스 학원을 운영하는 상상 속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 네바다의 리노에 있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그곳에서 휴레이 댄스 학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혼자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고 말하면서 저와 함께 하기를 제안했고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돈을 빌려서 리노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신과 당신이 말하던 상상력은 금방 기억 속에서 잊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정말 성공을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또 상황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것을 원하기 시작했죠. 또 다른 스튜디오 하나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저의 노력들은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 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책들이 있는 곳을 훑어보고 있는데 세상 밖으로라는 선생님께서 쓴 얇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저 댄스 학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제 댄스 학원을 갖게 된 것. 제 마음에서 튀어나온 말이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그날 밤 책을 다시 읽고 나서 상상 속에서 직장 상사가 리노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칭찬하면서 우리가 확장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마련한 다음 장소에서 2번째 스튜디오를 가져보라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밤마다 빠지지 않고 상상의 무대에서 재현했습니다. 제가 상상 속의 드라마를 처음 만든 지 3주가 지나서 거의 똑같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파트너는 베이커스필드에서 새로운 스튜디오를 제안받았고 저는 혼자 리노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께서 전해준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놀라운 상상력에 대한 깨달음을 제 직원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법칙을 사용해서 이룬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어린 강사가 제 이야기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일어났을 일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들은 순전히 상식에 맞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만약 실제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자기도 믿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도전을 받아들여 정말 꿈같은 테스트 하나를 생각해냈습니다. 리노 댄스 학원이 있는 도시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머레이 댄스 학원 중에서 가장 빈약한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머레이 댄스 학원은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리노 학원이 다른 곳보다 더 주목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3개월 안에 열릴 국내 댄스 회의에서 우리 리노 학원이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는 이것이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관객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창조적인 상상을 관해서 연설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 서 있다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한 관객들의 호응에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었고 무대를 내려왔을 때 머레이 씨가 직접 제게 다가와서 악수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밤마다 이 장면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분위기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상상의 드라마는 현실 속에서 상세한 부분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작은 리노 댄스 학원은 회의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저는 상상 속에서 재현했던 것처럼 무대 위에 정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기지 않은 일들이 실제 일어난 후에도
저에게 도전장을 던졌던 젊은 강사는 아직도 이 법칙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에 이 일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쨌든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도전은 적어도 저에게는 상상이 정말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줄곧 세상에서 가장 큰 머레이 댄스 학원을 갖는 소망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밤마다 큰 도시의 댄스 학원 가맹점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3주가 되기 전에 머레이 씨는 저를 부르더니 150만 명이 사는 도시의 댄스 학원을 제안했습니다. 전체 머레이 댄스 학원 중에서 가장 커다란 댄스 학원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나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상상은 순식간에 변하기 때문에 잡기 힘들지도 모른다. 상상력은 변화된 것 안으로 사라졌다가 그것에 의해 변화의 마법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현실을 넘어서 그것들의 원인이 되었던 상상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1년 동안 JR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푹 빠져서 그것을 만든 원인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1년 전에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고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상의 활동은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거나 운동자의 가슴 안에 숨겨있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장차 실현시킬 것입니다. 호기심을 넘어서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언자라는 자신의 상상을 말하는 것이고 허상이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허상이란 없습니다. 상상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 안에서 스스로를 성취합니다.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대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대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한 그리스인들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잠에 빠졌고 상상력으로 휘둘렀던 전능함은 잊었습니다. 작가인 이비는 오늘의 상상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단편소설 하나를 완성해서 그것을 출판하고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어떤 사건과 소설로 썼던 어떤 사건을 비교하게 될 때까지 계속 잊고 살았습니다. 제가 쓴 소설의 대략의 줄거리를 읽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보먼트로 휴가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먼트주에 있는 스토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후 초대했던 친구가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다른 이의 이기적인 요구가 자신을 지배하게끔 허락하는 이전의 삶의 태도를 계속 지속하든가 그 패턴을 깨고 보몬트를 떠나든가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삶의 태도를 깨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청혼을 받게 되고 그녀는 행복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제 앞에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 때야 비로소 제가 썼던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소설과 제가 겪은 일과의 의미심장한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가 어느 날 보몬트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였고 처음에 친구의 여름 별장이 스토시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친구는 아주 예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견디기 힘든 여름을 그곳에서 견뎌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떠나버리는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의무와 친구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만큼 대담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담하게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지 않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고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현실과 소설은 갈라집니다. 저는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네빌, 저는 이제 허구의 이야기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말은 우리가 수학 시기를 잊고 있다가 그 과실을 거두게 된 상상의 원천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던 곳에서 사건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뿌렸던 씨를 과실로 수확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숨겨져 있던 상상의 활동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명론자들과 혹세무민하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과 상관없이 깨어난 인간들 모두는 자유롭기에 그렇습니다. 깨어난 인간들은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서의 9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되었더라. 예이츠는 허상이란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어떤 경험을 적은 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사건들을 이처럼 묘사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새로 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마법의 주문, 마력, 환영들을 영원히 내보내고 있고 모든 사람들, 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정적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상력이 풍부한 자들이 내보내는 상상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가장 정교한 생각들, 정교한 목적들, 섬세한 감정들은 진정한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갑자기 내게 떠올랐던 것이다. 말하자면 지옥으로부터 쏟아졌던가, 천국으로부터 내려왔던가, 어딘가로부터 주어졌다. 허상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상상하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위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내가 느꼈던 그런 불안감이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그런 때 있죠. 그것은 왜 그렇게 발생이 됐을까요? 정말 그게 예정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창조한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하시는 생각을 제어하세요. 그리고 지금 느끼시는 감정들을 다잡으시고 제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언처럼 당신의 삶에 반영되고 우리의 전 지구적인 삶, 우주적인 삶에 반영됩니다. 여러분은 말을 정갈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언젠가는 현실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말들, 타인에게 욕을 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쏟아부었던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싸우면서 내었던 그 감정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나에게 오는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들, 말들, 행동들이 모여서 그것이 에너지를 이루고 다시 이 땅에 여러분들 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비판이 타인에 의해서 보여질 뿐입니다.
세상은 나의 내면의 반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영역이 상당히 밉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그 영역을 제거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누군가가 늦잠 자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면, 싫어하게 내가 느껴진다면 자신이 자신의 루즈함,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늦잠을 자던 어떻든 화는 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붐업을 해줄 수는 있겠죠.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좋은 내일을 만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식하고 정화함으로써 여러분의 미래에 빛나는 그런 삶만 주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미래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정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앞의 이야기의 타이타닉 그 이야기처럼 딱 매칭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 그것은 예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창조한 것들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가 창조한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창조하고 그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이 상상하고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저 사시겠습니까? 그 어떤 어마어마한 돈도 필요한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하나하나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